네, 안녕하세요. 네, 김사님. 같이 왔어요. 네? 영어랑 같이 왔어요. 건영아. 아, 같이. 네. 네. 권영아 쌤. 지금 잠깐 하고 왔어요. 네, 알았어요. 두 분은 집이 근처세요? 네. 아, 안 먹어요? 이거 하는 거지. 난 언니 먹어주고. 언니. 이거 껍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맛있게 그러면. 저걸래? 저걸 써.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그건 이거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저번에 그거 안 넣은 거 같아. 아, 싶어가지고 하자. 이거 어렵대 이걸로. 이거구나. 이거 붙였지? 피아노 잘 치네. 그건 아무튼 뭐세 개네. 허리 아파. 긴 허리라. 혹시 머리 안 감았나? 그냥 머리 묶고 이렇게. 아, 맨날 묶었잖아요. 모르겠다. 내가 머리 감았을 때 맨날 감을 때마다 머리 묶고 있어.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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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근데 점심으로 오이 먹으려고 오이가 색깔이 약간 노란 거야. 소연님 안녕하세요. 네.
일곱 시인데. 아, 들어오셨네. 구도경님, 아, 들어오셨네요. 그랬으니까. 아유, 내 얼굴이었나? 아, 리얼. 왜 그래, 도대체. 자, 이제 5분 다 들어오셨네요. 아, 자, 이제 수업 시작해도 될까요? 네. 문혜경님, 수업 시작할까요? 네. 네, 하셔도 돼요. 네. 자, 오늘은 수분 크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수분 크림의 재료는 아르간 오일, 올리브 리퀴드, 라벤더, 요게 이제 오일 계열이고, 워터 계열은 라벤더 워터하고, 아니다. 제가요, 장미 워터를 보냈어요. 로즈 워터. 그 다음에 알로에 베라겔, 요게 이제 워터 계열이에요. 그 다음번에 첨가제로 보습제 히아루론산을 보냈습니다. 메모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람수를 레시피를 불러드릴게요. 오일 계열의 아르간 오일 1g, 올리브 리퀴드 1g, 라벤더 2호 에센셜 오일 4방울, 그 다음 워터 계열로는 로즈 워터, 로즈 워터 14g,
알로에 베라겔 30g, 그 다음 첨가제로 보습제 히아루론산 2g, 오늘 재료 중에 아르간 오일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접해보지 못한 오일을 사용을 할 건데, 이 아르간 오일은 그 모로코 지역에서 그 생산되는 그 아르간 나무의 열매 씨앗에서 채취하는 오일이에요. 얘는 트리테르페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체내의 활성산소를 많이 줄여준답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그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또 그런 돌연변이로 인해서 암이나 또 만성 질병 이런 거에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오일이라서 무척 그 도움이 많이 되는, 이게 먹기도 하는 그런 오일이거든요. 지금 아르간 오일은 소염 작용하고 또 항암 작용 이런 거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많고요. 또 이 오일은 이제 우리 머릿결을 개선하는데 되게 효과적인 오일이에요. 직접 발라주면 돼요. 머리카락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때 그 오일을 발라주면 좋은데, 이게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비타민 E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아르간 오일에. 그 다음번에 우리 손톱 발톱이 많이 약한 분들 있어요. 잘 갈라지고, 또 뭐 세균 같은 게 잘 이렇게 그 뭐 발톱 무좀이나 이렇게 빨리빨리 왜 그 균으로부터 균이 빨리빨리 잘 침입하는 그런 그 손톱 발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직접 발라주시면 그 감염성 그 세균으로부터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오일이고, 또 상처가 났을 때, 상처나 또 우리 이거 뭐 긁힌 부분이 있는데 빨리 회복하고 싶을 때, 이런 데는 아르간 오일을 직접 도포해주면 좋습니다. 오늘 일단 만들어 볼 건데요. 워터 계열의 재료들을 전부 꺼내 보세요. 오일 계열, 오일. 아르간 오일하고 올리브 리퀴드하고, 그 다음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하고, 이 하얀 병이 두 개가 갔는데 그 중에 이렇게 스티커 안 붙어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히아루론산이에요. 스티커 안 붙어 있는 거는 히아루론산이에요. 그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스티커가 붙어 있죠. 예, 그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 요걸 두 가지를 일단 소독을 한번 해주세요. 용기 소독이요. 레시피 작성에는 이 아르간 오일하고 올리브 리퀴드를 1g씩 이렇게 레시피를 구성을 해놨는데, 사실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낸 거는 2g이 조금 넘게 그렇게 계량을 해서 보냈어요. 여기서 아르간 오일을 먼저 용기에 부어주세요.
자, 거기에 올리브 리퀴드를 부어 주시고요. 이 만드는 과정은 지난번 에센스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잘 섞어 주시고, 이 섞어주는 것을 이렇게 화장품 용어로는 교반한다고 합니다. 교반. 섞어주는 것을 교반한다고 하는데, 요 교반을 많이 해줄수록 더 탄력이 있고 쫀득한 화장품이 돼요. 잘 섞이고. 자, 여기에 그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낼 때는 사용량은 지금 4방울인데 한 7방울 정도 보냈거든요. 4방울을 떨구세요. 그래서 또 섞어줍니다. 요즘은 요리할 때 건강을 위해서 그 올리브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르간 오일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리할 때 요리유로 먹어도 되고, 뭐 샐러드나 아니면 뭐 빵 이런 데다가 발라 먹어도 좋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아르간 오일이 가지고 있는 이 성분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그 그냥 우리가 쉽게 그 아르간 오일을 접할 수 있는 게, 김민정, 그 연예인 김민정이 선전하는 그 고혼진 화장품 아세요? 그 고혼진에도 이 아르간 오일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좀 고가의 그 화장품을 만들 때 아르간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가 워낙 성분이 도드라지게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전에는 먹는 걸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번에는 그 이제 특성이나 성분이 알려지면서 화장품에도 사용이 되고, 지금은 이제 뭐 바디나 헤어 제품에도 이 아르간 오일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자꾸 이제 이 성분들을 확인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자연적인 거니까 다 화장품에 자꾸 접목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아르간 오일 같은 경우는 비타민 A와 비타민 E가 엄청 풍부한데, 어, 이런 것 때문에 피부 항산화 성분이 높고, 또 오메가6 지방산, 리놀렌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아르간 오일을 피부에 직접 도포시키면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 준다 그랬어요. 피부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걸 완화시켜 준다고. 그리고 비타민 E의 E가 풍부한데 그 토코페롤 그 성분이 피부의 그 세포 재생 거기에 효과적이고 또 피부와 모발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이 아르간 오일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르간 오일의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성분으로는 트리테르페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노화로 인해서 피부 색소가 침착이 됐다든지 또 흉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드름과 뭐 염증 이런 것을 완화시켜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히 이제 노화 피부에 이제 되게 효과적인 오일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노화되기 시작하면서 피부 우리 몸속에서 먹는 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몸이 공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써먹을 대로 써먹어지는 거예요.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사용을 해지는데 요게 시간이 되면서부터 이 기계가 이제 설설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기름기가 촉촉 돌고 하는 게 내가 자는 중에도 내 몸의 세포들이 일을 해서 이게 각기 필요한 곳에 성분을 다 보내주고 하는데 그 역할들을 점점 못해요. 근데 그 노화가 진행되는 나이가 20대부터예요. 20살, 20살. 여러분도, 여러분도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를 노화 예방 효과가 있는 것들로 계속 잘 사용을 해주시고 이러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노화 진행을 좀 막아주고 또 특히 먹어도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게 해주고 동맥경화 뭐 심장에도 좋고 이런 오일이라서 우리가 먹어도 좋고 구입을 해서 뭐 이렇게 화장품에 뭐 그리고 그 다른 화장품에도 이 오일을 같이 섞어 가지고 바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이 오일 성분이 오일은 피부 속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피부에 흡수시켜주면 분명히 피부가 조금 더 이제 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뭐 심장마비나 뇌졸중 이런 이제 그 심장 건강에 아주 좋은 오일이라고 이렇게 문헌이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다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히아루론산을 다 부어주세요. 히아루론산도 원래 여기 2g 해놨는데 제가 한 4g 정도 넣었어요. 히아루론산은 그렇게 걸쭉하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이 히아루론산 한 방울이 수분을 100방울을 머금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거를 금방 입증해 보는 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이고. 여기 거의 이 병에 히아루론산이 거의 이쪽으로 떨어지고 이제 벽 쪽에 조금만 붙어 있어요. 그죠? 얘에다가 이 화장수로 쓸 로즈 워터를 여기 한 절반 정도만 이 병에 채워줘 보세요. 절반 정도. 절반 정도를 채워주고 뚜껑을 닫고 막 흔들어 줘 보세요.
처음에는 그 물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물 흔들리는 소리가 약간 틀릴 거예요. 계속 흔들어주면 나중에는 이게 흔들리는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그만큼 그 히아루론산이 얘를 먹었어요, 물을.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 잘 안 흔들려요. 이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다시 용기에 부어요. 근데 또 안 떨어져요. 또 잘 안 떨어져요. 그쵸? 여러분 것도 그렇죠? 걸쭉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한 방울이 물을 100방울을 먹는다는 얘기를 이런 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이제 약간 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로즈워터를 또 부으세요. 붓고 뚜껑을 닫고 다시 또 막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아까 그 화장수로 한번 헹겨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간 뻑뻑한 감이 들을 거예요. 얘가 그 남아있는 히아루론산 성분이 또다시 워터를 자기 몸에 흡수를 시켜서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부어내세요. 다 부어내고 일부 또 부어서 여러분이 애기같이 뽀송뽀송한 피부를 원한다면 물을 많이 드시고 이 히아루론산이 들어간 제품을 바른다면 히아루론산이 피부에 있다가 우리 이제 모공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돼 있다가 내가 먹은 물들을 얘가 막 댕기겠죠. 흡수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부가 통통하니 촉촉하니 그런 이제 애기 피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덜어낸 거를 다시 잘 섞어 주시고 그럼 얘가 약간 하얗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하얀색. 여기에 아까 그 히아루론산 남았는 거를 계속 부어가면서 따라 주세요. 아까우니까. 근데 여러분 인류는 언제부터 화장을 했을까요? 인류는 언제부터 화장을 했을까요? 퀴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화장을 했을까요? 인류는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한 석기 시대부터 화장을 했답니다. 그때 화장의 용도는 이 멋을 위하고 뭐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화장이었어요. 그때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게 병으로부터 뭐 내 피부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 또 아니면 그때는 수시로 남의 것을 남과 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남한테 좀 내가 좀 강해 보이게 막 화장을 새카만 거를 뭐 이렇게 바르고 이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위압감이 들어서 아마 선방에 겁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화장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언제부터 화장을 했냐면 그 고구려 신라 백제 그때서부터 화장을 시작했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화장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재미난 게 많은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흰색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얼굴을 하얗게 하는 그런 화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 대부분 뭔가 하얗게 생긴 것들을 자꾸 피부에 찍어 바르고, 또 남자들 역시도 그때는 화장을 했대요. 화장을 했고, 이 신라시대에는 남성들도 화장을 했는데, 이게 고려시대로 오면서 화장이 점점 진해져요. 그게 뭐냐면 여성의 직업 때문에 그래요. 이때부터 기생이 생기는 거예요. 기생들이 생기면서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연지곤지도 찍고, 뭐 붉어 보이는 거 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해보고, 뭐 그때는 뭐 쌀가루 이런 거를 이용해서 피부를 될 수 있는 대로 깔끔하게 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도록 노력을 하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렇게 화장이 성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화장이 이제 점점 더 짙어지기 시작해요. 화장이.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를 지나서 옛날 그 일제시대 영화 이런 거를 보면 한 번씩 뭐 기녀들이 이렇게 뭐 있으면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화장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직업 때문에 화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기록상으로 화장이 나와 있는 것이 기원전 7500년 전에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원전 7500년 전 같으면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그럼 거의 그 만년 7500 플러스 기원 후 2000년 2020년 더하면 거의 9500년 전에, 그럼 거의 만년 전이죠. 만년 전에 이집트에서 화장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고대 이제 이집트 무덤에 보면 파라오들 있죠. 파라오들 이렇게 묻잖아요. 묻고 그 벽화를 그렸는데, 벽화에 보면은 사람들이 화장을 한 벽화를 그려요. 그러면 그 화장을 했기 때문에 화장을 한 벽화를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우리 이집트 영화 같은데 보면은 굉장히 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려하게 진하게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5만 년 전에는 네안데르탈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스페인 그 남부 지역에 유적에서 발견을 했는데, 요 때의 사람들이 조개 껍질 있죠. 조개 껍질을 갈아가지고 파운데이션처럼 갈아서 썼어요. 거기에다가 주변에 있는 광물 이런 것들을 같이 갈아가지고 색깔이 조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황토 같으면 주황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럼 지금 생각하면 그게 팩이에요, 팩. 그죠? 황토팩 같은 거, 뭐 이런 머드팩 같은 거, 이런 팩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걸 했다는 이제 자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시대를 지나면서 이집트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여왕 있죠.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여왕으로 손꼽히는 이 여왕이 우유로 아침 저녁 목욕을 하고, 알로에를 이용해서 자기 몸에 발라가지고 수분을 머금은 피부를 만들고, 그때 이 클레오파트라가 향수도 썼어요. 향수. 그만큼 이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이제 천연 재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주면서, 그때 그리스 시대부터는 그리스에 이제 올리브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 벌꿀을 첨가해가지고 그거를 바르면서 거기에 이제 색소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바르면서 화장을 또 그리스 시대에 그렇게 이어서 오고, 그 다음번에 나무 태웠는 거 있죠. 목탄이라고 그러죠. 나무째 이렇게 타다 마른 거 있잖아요. 우리 숯이죠, 숯. 그걸 가지고 눈썹을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번에 그 로마 시대에는 귀족 여성들이 이제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귀족 여성들이 노예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화장을 몇 시간씩 하고 목욕도 몇 시간씩 하고 매니큐어도 바르고 머리 장식하는데 하루를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와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사진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머리를 막 빠글빠글하게 하고 피부가 하얗고 여기 목에 왜 주름 잡힌 이런 이제 옷을 입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여왕이 있는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유독 남보다 하얀색 화장을 하고 그 주황색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귀족 엘리자베스 여왕을 본 귀족 여성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천연두를 알아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래서 피부에 구멍이 송송 나고 한 그런 정도로 이제 모공도 많이 이제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그거를 가리려고 시작했던 게 이 화장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이렇게 계속 따라서 하면서 모든 여성들이 그런 이제 하얀 피부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화장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귀족들의 이제 사치품으로 이제 화장이 변화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백연이라는 광물인데요. 광물을 갈아가지고 했는데 이 광물 속에 뭐가 있냐면 가만 있어봐. 뭐가 있었더라? 수은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수은에 대해서 뭐 입증할 만한 무엇이 없었는데 계속 수은을 들어있는 줄 모르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 피부가 점점점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여왕이 궁전 안에는 거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화려했던 시절은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 거울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어느 날 자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막 포르스로 많이 이제 납에 중독이 돼가지고 피부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이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없애라. 왜냐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궁전의 모든 거울을 없애라는 그런 이제 일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고대 아시아 중국에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전문적으로 이제 화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쌀가루에 꿀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화장을 했고 거기에 이제 난초나 라일락 향들을 섞어가지고 향기 나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쌀가루 가지고 이제 피부를 뽀얗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쌀 씻은 물, 뜬물 가지고 쌀뜨물 있죠. 그걸로 세안을 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미백 효과도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벼농사를 지을 때 요즘 이제 그렇게 왜 안 하냐면 벼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이제 살충제나 이런 이제 농약 성분을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 해도 완전하게 제거된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은 그 시대보다는 더 좋은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그거를 사용을 안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쌀가루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걸 우유나 이런 걸 넣고 반죽을 해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도포를 해놓으면 진짜 다음날 피부가 윤기 있는 피부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마사지 팩으로 사용을 해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게 쌀가루예요. 쌀. 자, 이제 남은 남은 로즈워터를 다 부어서 다시 섞어줍니다.
자, 섞으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화장을 하긴 하는데 지워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누는 인류 역사상에 비누는 언제 발견이 되었을까요? 몇 년이나 됐을까요? 오늘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 아프시겠네요. 비누는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3천년 전에 의식을 치르는 가운데서 비누가 발견이 돼요. 그때 발견된 그 성분 그대로 지금도 비누를 만들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이거. 어디 가서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되게 재밌어 하시거든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거꾸로,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서 5천년 전쯤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병원이 있겠어요? 아니면 전기가 있어서 밤생활이 있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연에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농작물을 심는다 해도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으면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모르고 오로지 먹고 사는 거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이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전기가 있어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들이 하늘을 가만히 보니까 하늘이 단 하루도 같은 구름이 없고 하늘에서 어느 날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어느 날은 뭐 번개도 치고 밤 되면은 뭐 수도 없는 별들이 짠 하고 나타나고 낮에 되면 태양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시간 되면은 태양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달이 떠오르고 달도 매일같이 변화가 돼요. 어느 날은 동그랬다가 어느 날은 반달됐다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순수한 그때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에 무지막지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하늘에 있는 신에게.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면 그 사포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산이 가장 높은 산이었나 봐요. 그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 끌어모아서 그 위에 양을 올려가지고 양을 태워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양을 선택한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양이 하얀색이잖아요. 양이 하얀색이야. 거기다가 털이 오글오글하기 때문에 되게 통통해 보여요. 살찐 짐승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은 이제 초식을 했기 때문에 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신한테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제를 지내는데 얘를 태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사하면 우주선도 있어가지고 뭐 우주선 타고 가면 하늘 꼭대기도 올라가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곳은 산 꼭대기가 다예요. 근데 짐승을 태우면 그 연기가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연기다. 그러니까 이 연기를 내기 위해서 뭘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워서 올리면서 만약에 마을에 무슨 병이 돌았다.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이러면 이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신한테 기도하고 또 비가 안 와서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진다. 그때도 신한테 제사 지내고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포산 밑에 계곡물이 제사를 지내고 비가 오고 나면은 그 밑에서 빨래를 하면 유독하게 빨래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는 비누라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의복을 맹물에다 씻는 게 다예요. 목욕 역시도 맹물에 다 하는데 그 산 밑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나서 비 오고 나면 또 그 특정 장소에 계곡물이 내려오는 그 장소에 가면 거기서 목욕을 하면 몸이 뽀송뽀송해지고 또 거기서 빨래를 하면 다른 마을의 물하고 틀린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여기 무슨 마법을 가진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의 생각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궁금증을 품기 시작하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내려온 걸까? 그래 보고 이 사람들이 그 물을 추적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의 근원을 추적을 해 가기 시작하는데 이 물을 따라서 계속 이게 계곡물이잖아요. 계곡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 산꼭대기가 있는데 이 사포 산꼭대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재 위에 짐승을 태우고 나니 그 기름이 득하니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다 비가 오면은 얘들이 빗물에 휩쓸려서 내려오면서 아랫물에 뭐든지 깨끗하게 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비누나 모든 거품 나는 것들, 세제, 뭐 샴푸, 뭐 치약, 거품 나는 모든 것들은 주 재료가 기름, 잿물, 물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비누화가 됩니다.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우연찮게 발견된 것이 지금까지 이 비누가 그렇게 생산돼요. 그 외로는 비누를 생산할 방법을 사람들이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하면서 지울 것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게 비누가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다 섞었죠? 자, 여기에 알로에베라 게를 여러분한테는 제가 30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35g에서 36g 정도 계량을 해서 넣었어요. 요거 다 덜어주세요. 뚜껑에 묻은 것까지 다 여기 속뚜껑에 남아있는 거 아무리 해도 깔끔하게 다 완벽하게 제거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자기 손등에다 바릅니다. 자, 비거 거를 걸쭉하게 잘 섞어줘요. 통에 있는 것도 알뜰하게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제 스킨하고 탄력 뭐지? 지난번에 수분 젤 했죠. 에센스. 근데 두 개 한번 다 사용해 보셨나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피부가 좀 편안하지 않던가요?
다 섞으셨나요? 걸쭉해졌나요? 자, 요거를 이제 화장품 병을 소독을 해가지고 병에 담아줍니다. 에탄올로 소독을 깨끗이 해가지고 털어내세요. 구독형님 잘 되고 있어요? 네. 뚜껑도 잘 소독해 주시고요. 프랑스의 화려하기로 유명한 루이 14세 왕은 비누 제조공들이 그 민감한 피부를 자극하는 비누를 만들어냈다 이래가지고 비누 제조공 3명을 단두대에서 처형을 했답니다. 왜냐면 그 루이 14세가 굉장히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자극을 주는 비누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너들은 죽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3명을 단두대행을 시켰답니다. 자, 남는 거는 이렇게 붙어 있는 찌끄러기들은 손등에 발라도 되고, 향이 은은하니 괜찮지 않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라벨을 뚜껑 위에 붙여줍니다.
다음 주에는 샴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약간 강력한 향을 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에센스 지난번에 그 라벨 못 드려가지고 요번에 같이 보냈는데 그 에센스 용기에 붙이면 됩니다. 라벨까지 다 붙였나요? 자, 오늘 이제 화장품 잘 만드셨고, 혹시나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 중 혹시 나도 이렇게 뭐 화장품 이거 배워가지고 나도 뭐 나중에 뭐 창업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있으신 분 혹시 없어요? 그런 궁금증 같은 거 이런 거 없나요? 여기 다 직장 다니시나요? 아, 그러시구나. 뭐 꼭이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을 다녀서 뭐 창업 관련돼 가지고는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아 이거 뭐 다른 거 쓸 때보다는 좀 많이 편안하고 느낌이 좋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이제 그동안 만들었던 거 레시피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또 뭐 안 그러면 뭐 이거 내가 일일이 다 이거 왜 제가 요번에 이렇게 레시피를 드리는 거 보면 뭐 1g, 2g, 뭐 몇 방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료상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뭐 1g만 팔고 그런 게 없어요. 보통 뭐 다 뭐 예를 들어서 히아루론산 같은 경우도 뭐 500g, 뭐 1kg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소량만 하고 싶으면 나중에 저한테 뭐 문자를 주시든지 뭐 전화를 주시든지 해가지고 지난번처럼 뭐 스킨 만들기 뭐 그 재료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 이제 제가 고기 요번처럼 다 계량을 해가지고 보내드려도 됩니다. 아니면 뭐 내가 한 5명 거 해서 좀 나눠 쓰고 싶다 이러면 뭐 그 5배로 주세요 이러면 이제 제가 다 계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5개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저녁 식사 안 하셨어요? 저녁. 응. 집에서 비누 만들기도 쉬워요? 아, 저는 이제 원래 그 과메기 기름을 추출을 해서 비누에 접목을 해서 제가 아까 분명히 기름하고 재하고 그 물하고 이 세 가지가 구성 성분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뭐 천연 비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전부 식물성 오일만 써요. 그런데 이제 식물성 오일을 쓰고 또 뭐 빨래 비누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 폐식용유나 뭐 아니면 돼지 기름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빨래 비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메기 그 꽁치 막 널고 이러면 밑에 이제 기름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우리 오메가3 기름이에요. 여러분 꽁치 구워 보셨죠? 꽁치, 고등어 이런 등푸른 생선에서 나오는 게 오메가3 지방산이거든요. 근데 요 지방산들은 굳지를 않아요. 그래서 굳지 않는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고 굳는 기름은 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우리가 오메가3 그 식품을 먹을 때 보면 캡슐 속에 넣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비린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먹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캡슐 안에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건데 이게 오메가3 성분이
아주 사람 인체에 좋은 건데 우리가 뭐 구룡포에 가면은 사실 과메기 만들면서 그 기름 성분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참 저거 아깝고 왜 또 제가 과메기를 먹어보면 그 다음날 보면 피부에 기름기가 많이 돌아요. 근데 사실 그 우리가 꽁치나 고등어를 구워서 드셔보면 그 등 쪽에 보면 검은색 줄이 있어요. 띠 같은 게 있어요. 그 흰살 위에 등 쪽에 보면 검은색 약간 거무튀튀한 진한 커피 색깔 나는 그 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살 부위에 오메가3 지방산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 비린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고등어 꽁치 이런 걸 먹어보면 배 쪽에는 비린내가 안 나요. 뱃살 하얀 살 있는 부분은 비린내가 잘 안 나는데 등 쪽에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쪽에 보면은 이제 핵산하고 오메가3 그 지방산이 그쪽에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추출을 해서 비누를 만들고 그거 특허 등록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포항시 특산품으로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 하면서 제가 이제 비누 저거를 창업을 하면서 제일 그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우리가 천연 비누가 천연이라서 좋기는 한데 너무 물러요. 천연 비누 써보신 분들 혹시 알겠지만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쓰면 그때서부터는 거품도 잘 안 나고 물커덩 거리고 심지어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줄 흘러내려요. 얘가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물러서 그게 이제 물은 게 경화제가 화학 성분인 경화제가 안 들어가서 물은 거거든요. 근데 화학적인 거를 배제하고 천연 성분 중에 비누를 끝까지 다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그거를 연구하는데 제가 시간을 정말 오래 할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누가 제 비누가 이제 끝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거품량도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물러서 버리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래야 사업화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제일 많이 매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덩어리 하나만 가지면 썰어서 직접 사용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좋은 재료 천연 재료가 있다. 뭐 어디서 뭐 상황버섯이 갑자기 생겼다. 그런 거 분말 내 가지고 그거 섞어서 녹여 가지고 틀에 부어서 굳히면 그게 뭐 상황버섯 비누가 되고 뭐 이런 이거 뭐 녹차 비누 만들고 싶다 이러면 녹차 분말 거기 섞어 가지고 하면 녹차 비누가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비누 만드는 거는 사실 처음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름, 재, 물 요거 세 가지를 섞어서 비누를 만들 때는 진짜 전문가 아니면은 못 건드려요. 왜냐면 요 재가 옛날에는 그냥 순수하게 나무 태운 재를 가지고 했는데 요게 이제 화학적인 이제 성분으로 외국에서 그게 이제 강할 그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재와 비슷한 성분으로 해서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낸 게 가성소다예요. 그게 양잿물입니다. 서양에서 들어왔다 이래가 양잿물이라 하는데 그게 가성소다예요. 근데 이 가성소다는 독극물이에요. 이 독극물이라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다가 뭐 한 방울이라도 피부에 튄다 이러면 피부가 급속도로 쪼글거려요. 확 수분을 빼버려요. 단시간에.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작업이라서 전문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 작업을 하다가 잘못하면 이게 뭐 호흡기로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 몸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누 만들기를 꼭 하고 싶으면 그 비누 베이스라는 덩어리가 있어요. 이미 그 과정을 해가지고 거쳐서 나온 덩어리 비누 베이스가 있는데 그 베이스를 사가지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번에 마지막 수업에 여러분이 그 바스밤을 만들기로 했는데 바스밤 대신에 천연비누를 하고 싶다 이러면 제가 천연비누 재료를 보내면서 천연비누 그 뭐 이렇게 좋은 성분들 자연 재료들을 같이 보내가지고 비누를 몇 장 만들어서 그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수업으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바스밤 같은 경우는 욕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욕조 없는 집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차라리 비누, 요즘 이제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시중에 판매하는 비누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피부가 많이 건조해져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그 굳히는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굳히는 성분이 그 화학적 응고제, 뭐 경화제라고 해서 이거 세멘트 굳히는 그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에는 엄청난 자극을 줘요. 대신에 깨끗하게 씻기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처럼 손 자주 씻어야 되고 자주 그 비누를 접해야 될 때는 천연 비누를 접하는 게 그나마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한번 한 며칠 다음 주 제가 이제 화요일쯤에 준비를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비누를 하고 싶은 분이 많다면 비누로 제가 재료를 준비를 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대신에 뭐 핫플레이트가 없으면 일회용 가스레인지라도 준비해 놓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는 오늘 수업한 과정처럼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참 이거 전체 다 들고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네. 그죠? 네. 그럼 사진 찍으실래요? 이거 만들어진 거 한번 전체 들고 한번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죠. 구도경님도 화장품만 들어주세요. 네네. 문혜경님 화장품만 들어주세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들어 본 그 후기 톡방에 올려주시는 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센터에서 항상 이게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원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이게 정부 다 지원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증할 만한 걸 항상 자료를 준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써서 뭐 어떤 좀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이제 다음번 수업을 할 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긴 시간 오늘 조금 딴 때보다 길게 했나요? 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천연 샴푸 만들기 때 배워요. 자, 모두 고생하셨어요. 네, 편한 밤 되세요. 네. 네. 요거 한번 써볼래요? 네. 요거는 수분 위주 크림이니까 네. 발라보세요. 자극이 없어서 좋은 거지. 여기 오늘은 다 들어오셨고